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이걸 찾다가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으로 신탁 등기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탁 등기의 전세 사기는 어떤 유형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보니까 이제 A 씨가 이제 건물 관리를 이제 보면은 부동산 전셋집이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 B 씨였는데 신탁회사 C사로 이전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A씨가 집주인한테 문의를 했더니 건물 관리를 신탁사에 위임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집주인의 말을 믿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이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A씨가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이 금융회사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불법 점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이런데요, 이게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말소 조건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신탁 등기가 유지되는 관리 신탁의 경우에는요, 사실 개인이 관리 신탁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소하지 않고 개인 건물인데 얘가 이제 뭐 청약을 해서 들어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개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개인이 건물을 신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신탁을 말소하지 않고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1차적으로는 그런 건물은 들어가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집주인을 위탁자라고 하고 신탁사를 그러니까 맡았다고 해서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임대를 들어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위탁자가 자기가 임대인인 척 행사를 하면서 이제 수탁자한테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탁 등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부동산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사로 돈을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탁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탁을 정리를 하지 않고 말소를 하지 않고 신탁이 유지된 상태에서 집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신탁사가 집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에게 임대차를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명의만 이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건 은행이거든요. 근데 그 은행을 우선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수익자에게 두 분한테, 그러니까 수탁자, 우선수익자 이 두 명한테 두 회사에게 근데 우선수익자 은행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수익자 A, B, C 그리고 수탁자인 신탁사에게 모두 다 동의서를 받아야만 그래 너 거기서 살아 우리 건물이긴 한데 너 거기서 살아도 돼 라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의 없이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입신고는 되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이 다 됩니다. 되는데 무단 점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임차인한테.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탁 등기 전세 사기의 유형으로는 이제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탁 원부예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위탁자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를 한 경우고요. 근데 말소 조건인 경우에는 신탁사에게 돈을 갚고
내가 돈을 갚을 때니까 나한테 다시 명의를 넘겨줘. 위탁자인 나한테, 집주인 나한테 다시 명의를 넘겨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소 조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긴 상태로, 집을 넘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그리고 우선 수익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만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에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선수익자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요. 이게 순위상 최우선 변제에 해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신탁등기의 신탁법상 최우선 변제를 그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신탁회사에만 동의서를 받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두 군데서 다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요. 이걸 알고 있는 중개사를 통해서 신탁 계약을 해야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신탁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중개사분들도 꽤나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해보시고 좀 꺼름직하다 하시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탁 원부를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신탁 원부를 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걸리셔라. 네, 신탁 원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 우선 수익자가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우선 수익자에게 받은 융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는 건데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제 신탁 원부를 확인하시거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신탁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탁 원부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신탁사에 전화를 하셔서 신탁 원부 번호를 알려주시고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신탁에 관련돼서 내가 임대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누구한테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신탁사에 물어보면 거기서 신탁 동의서를 보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신탁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절차로 임대차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면 신탁 원부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탁사에 전화하시면 해당 신탁 원부에 대한 담당자가 다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전세 사기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직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뭐 이슈가 있으면 한번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